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 해설. 세상을 넓게 봅니다. 삶의 지평이 넓어집니다. 시사 해설입니다. 과연 트럼프가 사인을 할 것인가? 이것이 오늘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런데 조금 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만일 그가 사인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멕시코 장벽 싸움이 끝난 것일까? 바로 이 질문입니다.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은 상원 하원이 오늘 국경 보안 문제에 대한 17인 위원회의 협상안을 표결에 붙이게 됩니다. 의회는 이 안을 통과시킬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러면 이 안이 이제 대통령에게 송부가 되는데 과연 그가 서명을 할 것인가? 그런 질문입니다. 현재로서는 아무도 확실한 답변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 그가 선문답 같은 종잡기 어려운 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가 전례로 봐서 마지막 단계에서 자주 마음을 바꾸고 예측 불허의 행동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만일 그가 한 여러 말 중에서 I don't want to see a shutdown 이라는 말에 초점을 맞춘다면 그가 서명을 할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그가 자신이 요구한 장벽 기금의 4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은 기금만 받고 그냥 포기를 할까? 그런 질문입니다. 대부분의 정치권에서는 No, 그가 뭔가 다른 행동을 하지 않겠나? 그런 의견이 많습니다. 그것이 바로 National Emergency 선언 또는 Executive Action이라고 한다면 민주당의 법적인 도전을 즉각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싸움은 아직도 말끔히 끝난 것이 아니고 절반 정도에서 잠시 멈추는 결과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일 밤 자정으로 정해진 마감 시간을 앞두고 멕시코 장벽 건설 문제 그리고 정부의 셧다운 문제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지금의 정치권 상황을 한마디로 요약을 한다면은 멕시코 장벽 싸움을 놓고 트럼프가 서명을 할 것인가 아무도 장담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만일 한다면은 전쟁이 끝난 것인가? 그런 것도 아닐 것이다 하는 의견이 많습니다. 이 멕시코 장벽 논쟁은 2016년 전부터 있어 온 것입니다. 그러나 본격적인 정치권의 대결은 지난 2달 동안 계속이 되어 왔습니다. 합의점에 도달하지 못해서 미국 역사상 최장기 government shutdown 사태가 왔고 35일 동안이나 계속이 됐고 80만 명의 양반 공무원들이 임시 실업자가 됐고 일반 시민들의 피해도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현재 정치권의 일정표를 보면은 공화당 민주당 상원 하원이 내놓은 17인 위원회의 협상안이 이제 이번 주에 나왔는데 오늘 상원 하원이 이 협상안을 표결에 붙여서 가결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가결이 되면은 이 협상안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송부가 되고 그가 내일 중으로 서명을 하면은 멕시코 장벽 국경 보안 문제가 일단락이 됩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의 한 말이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그가 서명을 할지 안 할지 확실하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의 측근들조차도 말을 몹시 아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까지 한 말을 요약을 하면은 이런 겁니다. 우선 not happy가 먼저입니다. 17인 위원회의 협상안에 만족하지 못한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장벽 기금이 13억 7천만 달러로 되어 있는데 그가 원했던 액수는 57억 달러, 그 요구액의 4분의 1도 되지를 않습니다. 또 새 장애물을 55마일에만 지어라 하고 허락을 했는데 그는 250마일 이상을 짓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나는 정부 폐쇄를 보고 싶지 않다. 이 셧다운은 terrible한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동시에 내게 다른 선택들이 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런데 그 선택은 사람들이 잘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것이다. 즉 묘수가 있다 이런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묘수라는 것이 바로 National Emergency 선언 또는 Executive Action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이 또 문제입니다. 그가 이런 특단의 조치를 취하게 되면은 민주당이 즉각 법적인 도전을 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경우를 보면은 우선 서명을 할 경우에 government shutdown은 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가 낸시에게 졌다 하는 오명을 안게 됩니다. 두 번째, 서명을 안 하면은 정부 샷다운이 내일부터 다시 시작이 됩니다. 지금까지 여론을 보면은 트럼프에게 비난을 하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가 바로 화이트하우스에서 민주당의 리더들을 불러놓고 내가 샷다운을 할 거야, 내가 자랑스럽게 할 거야, 그대들을 탓도 하지 않을 거야 라고 호기롭게 이야기하는 장면을 시민들이 텔레비전을 통해서 수십 번씩 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과 2의 경우가 모두 문제거리를 만들게 된다면은 결국 제3의 선택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일단 협상안에 해피어지는 않지만은 서명을 하고 동시에 또 다른 옵션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제3의 안을 선택할 경우에 일단 government shutdown을 피할 수 있고 그러나 패배라는 판정도 피할 수 있고 또 법적인 도전에 따라서 당장 멕시코 장벽을 짓지는 못하겠지만은 그의 열렬한 추종 세력들에게는 그가 할 만큼 했다 하는 평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제3의 선택을 그가 취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의미는 이 싸움은 이제 겨우 절반만 끝이 난 것이다. 이제 대법원까지 가서 세월이 한참 더 가야만이 결판이 날 것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극보수 논객인 방송인 러쉬 림바우는 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가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한다고 해도 나는 조금도 놀라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팍스뉴스의 션 해니디 같은 사람은 트럼프가 거부할 권한이 있고 일단 서명을 해서 14억 달러는 다운 페이먼트로 써라. 그리고 다른 부처의 돈을 꺼내서 벽을 쌓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주요 언론들은 아직도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라는 의견에 동의하는 쪽이 많습니다. 즉 정치적 법적인 논쟁을 더 벌이면서 트럼프는 내가 샷다운을 하지 않았다, 항복하지도 않았다라는 명분을 내세우면서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 보수층 시민들의 연합과 단결을 꾀할 수 있다. 그런 묘수라는 것입니다. 이런 정치적인 계산입니다. 내셔널 이머전시가 이제 법의 심판대에 오르게 되면은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한마디로 모호합니다. 국가 비상사태라는 것이 지금 멕시코 국경을 침입하는 사람들의 숫자로 증명을 하는 것이 가능한가? 어려울 것이다, 쉽지 않을 것이다 하는 의견이 있고 또 그런가 하면은 2015년도에 오바마 케어 제소 당시에 연방법원이 행정부의 공공자금 사용을 인정하는 편을 들어줬습니다. 의회의 허락이 없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행정부가 예산을 쓸 수 있다. 그런 판결이었습니다. 그래서 법의 잣대도 꼭 일관성이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논쟁이 내일 끝날지 또는 내일 2분의 1만 끝날지 그것은 내일이 되어봐야 알 수 있는 일입니다. 시사해설 김정일입니다. 내 셈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2월 14일) 목요일 헤드라인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전 선거대책본부장 폴 매너포트가 러시아의 2016년 미 대선에 대한 러시아의 개입 여부를 조사하는 조사관들과 연방대배심에 고의로 거짓말을 했다고 법원이 어제 판결했습니다. 에이미 버먼 잭슨 판사의 이러한 판결은 뮬러 특검의 조사로 이미 2개의 별도 사건으로 형사 기소돼 수년간의 수감 위기에 처한 매너포트에겐 또 다른 타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잭슨 판사는 다음 달에 선고 공판에서 매너포트의 거짓말에 대한 형량을 결정할 예정인데 매너포트가 고의로 거짓말을 했다는 판결에 따라 형량이 줄어들 가능성은 기대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이번 판결로 러시아 스캔들에 대한 뮬러 특검의 시각을 둘러싼 논란도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의회가 어제 임시 예산안 마감 시한을 이틀 앞두고 연방정부 셧다운 재발을 막기 위해 예산안을 발의했습니다. 민주당 하원사출위원장인 니탈 로이가 어제 발의한 예산안은 국토안보부를 비롯해 연방정부 부처 중 4분의 1에 대한 예산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예산안에는 국토안보부가 의원들이 아이를 구금 및 수용하는 시설에 들어가는 것을 막지 못하게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게다가 의회 감독을 예상해 운영이나 시설을 변경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예산안에 서명할지 여부에 대해 분명히 밝히지는 않았지만 공화당은 트럼프 대통령이 예산안에 서명할 것으로 낙관하고 있습니다. 상원이 러시아 추가 제재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법안에는 의회 동의 없이 트럼프 대통령이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에서 탈퇴할 수 없다는 조항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메넨데스 상원 의원은 크렘린의 침략 행위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적 외면에 의회가 끓어오르고 있다며 무대응에 따른 결과가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레이엄 상원 의원은 의원들은 러시아를 상대로 의미 있는 제재와 조치들이 내려지길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법무부는 이란을 위해 스파이 활동을 한 혐의로 전직 장교인 공군정보요원 모니카 위트를 기소했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또한 재무부는 이란 기관과 개인 등 총 11개 대상에 제재를 가했습니다. 제재 대상에는 위트도 포함됐습니다. 법무부가 공개한 공소장에 따르면 위트는 2013년부터 이란을 대상으로 한 미국의 정보작전 관련 사항을 이란에 넘기는 등 간첩 활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협상단이 무역전쟁을 끝내기 위한 고위급 회담에 돌입했습니다. 미국 측에서는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무역대표부 대표와 스티븐 무니신 재무장관이, 중국 측에서는 류어 부총리가 대표로 나와 지난달 워싱턴에서 이어 두 번째 협상을 벌입니다. 무니신 장관은 오늘 토론을 고대하고 있다며 협상 진전에 대한 바람을 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의 협상 진전에 따라 무역전쟁 휴전 마감 시한은 3월 1일을 60일 더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시카고 트리뷴이 시카고 시장 선거에서 전 상무장관 빌 데일리를 지지했습니다. 한편 선타임즈는 연방검사 출신인 로리 라이풋을 지지했습니다. 최근까지의 여론조사에서는 부패 혐의로 기소된 에드워드 벌크 시의원의 측근인 프렉 윙클, 멘도자, 데일리 등이 선두 그룹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이슨 벤다익이 교도소에서 구타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언론들은 라킨 맥다널 살해범 벤다익이 최근 커네티컷에 있는 연방교도소에서 재소자들로부터 구타를 당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는 최근 일리노이주에 있는 교도소에서 커네티컷으로 이감됐는데 일리노이에서는 그가 독방에 수감돼 있었습니다. 알카포니 살던 집이 부동산 시장에 매물로 나왔습니다. 이 주택은 팍매너에 있는 2층짜리 2,820스퀘어피트 크기의 주택으로 매물 가격은 10만 9천 달러입니다. 이 집에는 알카포니 1923년도에 그의 아내와 모친과 입주했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흐린 가운데 최고 기온이 40도를 넘으면서 낮 동안은 온화한 날씨가 예상되지만 밤부터 다시 기온이 크게 떨어지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42도, 밤 최저 12도. 내일은 대체로 맑은 날씨 보이다 오후 들어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낮 최고 22도, 밤 최저 13도. 토요일 흐리고 낮 최고 30도, 밤 최저 23도. 주일은 흐리고 1인치 안팎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27도, 밤 최저 23도입니다.